자, 개념 특수형 교재 217조. 자, 두 직선의 위치 관계를 볼 거야. 두 직선의 위치 관계. 자, 두 직선의 위치 관계를 일단 먼저 어떤 종류가 있는지 볼까? 어떻게 있어? 첫 번째. 두 직선이 뭐 한다? 우리가 포개되는 거를 일치한다고 해요. 일치. 두 번째는 두 직선이 평행하다. 만나지 않는다. 평행하다. 만나지 않는다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세 번째는 두 직선이 만난다. 하죠. 이제 거기서 하나 더 볼 게 뭐냐면 만나긴 만난데 어떻게 만난다? 직각으로 만난다. 두 직선이 뭐다? 수직이다. 여기에 포함되는데 좀 특별한 경우야. 이제 문제에서 많이 활용될 거니까 이렇게 네 가지 경우를 놓고 한번 볼게. 자, 두 직선 일치 관계는 일단 두 직선이 y는 mx 더하기 n, y는 m-x 더하기 n- 이렇게 두 개의 직선이 무슨 형이야? 직선의 방식의 표준형이었죠. y는 보내되어 있는 거 일차함수의 표준형, 직선의 방식의 표준형인데, 자 이렇게 될 때 두 직선 일치하게 한 조건 중학교 때 했죠. 어떻게 되니? 두 직선의 기울기가 일단 똑같아야 돼. 그치? 따라서 m과 n-가 같아야 돼. 그리고 뭐도 같아야 되니? y절편도 똑같아야 되죠. 그쵸? n과 n-, 즉 기울기도 같고 y절편도 똑같을 때 완전히 같은 직선이 되는 거야. 그치? 자, 두 번째 평행하려면 어떻게 되니? 기울기는 같아야 돼. 근데 y절편은 어떻게 된다? 달라야지. 여기까지 같으면 둘이 포개질 테니까. 평행은 만나지 않아야 되니까 y절편은 달라야 된다. 자, 만나려면 어떻게 되니? 당연히 기울기가 같지 않으면 되겠죠. 기울기가 같지 않으면 언젠가는 둘이 만나게 돼 있죠. 언젠가는 만나게 돼 있죠. 그쵸? 점점 가까워지면서 만나게 될 거예요. 자, 수직은 처음 보는데, 자, 그렇게 되려면 수직이 되게 한 조건은 두 직선의 기울기를 곱한 게 얼마다? 마이너스 1이라는 조건이 있어요. 두 직선의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1입니다. 자, 책에는 어떻게 정리하는지 한번 볼게요. 책에 있는 걸로 정리해볼까요? 자, 일반적으로 보세요. 좌표평면에 있는 두 개의 직선이 이렇게 있어. 두 개의 직선이 수직이면은 두 직선을 적당히 평행이동시키면 둘 다 원점을 지나게 만들 수 있죠. 이 직선도 적당히 평행이동시키면 이렇게 만들 수 있을 거고요. 이 직선도 적당하게 평행이동시키면 이렇게 만들 수 있을 거예요. 됐죠? 자, 얘를 원래 직선을 y는 mx 플러스 n을 두고요. 얘를 y는 m-x 플러스 n-로 두면 평행시키면 얘는 y절편이 됐으니까 y는 mx라는 직선으로 바뀔 거고요. 얘는 y는 m-x라는 직선으로 바뀔 거야. 됐죠? 그럼 이거 어떻게 할 건데? 자, 이렇게 평행이동시켜서 처음에 두 직선이 수직이면 평행이동시킨 두 직선도 당연히 어떻게 되니? 수직이겠죠. 그치? 그러면 원래 상태의 직선을 다루는 것보다 원점에 갖다 놓고 그거를 다루는 게 어떻게 돼? 더 편하지 않겠니? 그래서 갖다 놓은 거야. 자, 갖다 놓은 건데 볼게요. 어떻게 볼 거지? 자, 여기 x 적당히 한번 잡을게. x 좌표를 내가 하고 얘를 잡을까? 얘를 잡을게. 잡으면 이렇게 연결하면 직각삼각형 만들어지죠. 자, 이 점 좌표 얼마 되겠니? a, ma가 되겠죠. 이 점 좌표는 얼마야? a, m-a가 되겠죠. 그러면 직각삼각형이니까 당연히 뭐야? 피타고 생각 한번 써볼 수 있겠네. 됐니? 자, 이 길이의 제곱은 여기 원점이잖아. 0,0과 2 사이 거리의 제곱이지. 이 길이의 제곱은 a제곱 더하기 ma의 제곱이 되겠어. 맞지? 더하기 요 길이의 제곱이야. 그럼 얼마야? 요 길이의 제곱은 예전과 예전 사이 거리니까 a제곱 플러스 m-a의 제곱이 되겠어. 됐지? 는 같아. 이 길이의 제곱과 같아. 자, 이 길이는 x좌표들이 똑같기 때문에 y좌표끼리 빼면 되겠죠. ma 빼기 m-a의 제곱. 이게 성립하겠죠.
흰색 두 직선이 수직이라면 얘들을 평행으로 시켜서 만든 파란색 두 직선도 수직이 될 거고요. X좌표를 적당히 잡아서 이 두 직선과 만나는 두 점을 잡으시면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지고 직각삼각형에 의해서 피타고라 정리를 써본 결과야. 당연히 성립해야겠죠. A제곱 M제곱 A제곱 A제곱 M-제곱 A제곱 정리하면 M제곱 A제곱 마이너스 2배의 M-A제곱 플러스 M-A제곱 이렇게 있지. 이렇게 사라지고 이렇게 사라지니까 이만 남겠네. 됐습니까? 자 2A제곱은 마이너스 2M M-A제곱과 같고요. A는 0이 아니니까 A제곱 날려도 상관없죠. 2도 날려도 상관없죠. 그러면 M-는 마이너스 1이 됩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두 직선이 수직이면은 이런 관계가 성립한다는 얘기야. 따라서 얘를 두 직선이 수직이 되기 위한 조건으로 써도 괜찮겠네. 두 직선이 서로 수직이면 교육이 얼마 된다? 마이너스 1이라는 조건이 나온 거야. 자, 저 증명은 별로 안 중요해. 쓰는 거 중요해. 자, 이건 우리가 중학교 때까지 충분히 했던 거고 이거 3대 추가가 됐어. 그치? 그럼 3대 추가된 거 분명히 확실하게 머릿속에 정리하셔야겠다. 앞으로 두 직선 수직 얘기라면 외우기 곱이 마이너스 1이야. 자, 일선의 길이가 2야. 수직이면 얼마 되니? 마이너스 2분의 2야. 이 길이가 마이너스 1이야. 수직이면 얼마야? 여기 1이야. 찾아낼 수 있겠죠. 두 번째, 자, 직선의 방정식이 이런 표준이 아니라 뭐야? 일반을 줄 때도 있겠죠.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으로 줄 수도 있어. 그럼 두 번째 직선은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이 되겠죠. 얘 둘의 위치 관계를 보겠습니다. 자, 당연히 일반으로 문제 나오면 우리는 이거를 y는 걸로 고쳐서 이거가 써도 돼. 써도 돼. 그러니까 몰라도 상관은 없긴 해. 근데 늘 얘기하겠지만 늘 얘기하듯이 우리가 아는 게 많을수록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무기가 많을수록 어때? 더 편할 때가 많잖아. 그러니까 여유가 되는 친구들은 밑에 것도 기억을 하시는 게 좋죠. 다 여유가 있지? 있어야 돼? 자, 그럼 이거 한번 바꿔볼게. 자, ax 더하기 by 더하기 c를 일반으로 표준으로 바꿔볼게. y는 마이너스 b분의 ax 마이너스 b분의 c지. 그럼 봐. a하고 b가 뭘 결정하고요? 기울기에 관여하고요. a하고 b하고 c가 어디 결정하니? y절편을 결정하는 거죠. 그럼 보세요. 얘 둘을 저렇게로 바꿔놓고요. 이렇게 만들어서 비교해서 나온 결과들이 있을 거야. 하나가 저렇게 나오면 나머지 하나는 뭐가 되니? y는 마이너스 b-분의 a-x 마이너스 b-분의 c-가 되겠죠. 그럼 첫 번째, 둘이 일치하려면 둘의 기울기가 똑같아야 돼. b분의 a가 b-분의 a-는 어때야 돼? 같아야 되는 거야. 그리고 둘이 같아야 되니까 b분의 c랑 b-분의 c-는 어때야 돼? 같아야 된다는 얘기야. 이걸 다 만족하는 일치하게 하는 조건이죠. 그걸 저희를 조금 예쁘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 얘 둘은 자리 바꾸면 돼야 돼. 되죠? 왜냐면 얘랑 얘랑 곱한 거랑 얘랑 얘랑 곱한 거랑 같습니다. 풀 거니까 곱할 때 자리 바꿔서 곱해도 상관없는 거잖아. 맞니? 그러면 a-분의 a는 b-분의 b로 쓸 수 있죠. 여기서. 얘들은 자리 바꿔서 상관없죠. 바꾸면 b-분의 b는 c-분의 c랑 같으니까 이렇게 되면은 결국 일치하게 조건이 되겠네. 그러니까 새로운 게 아니야. 얘를 이용해서 저거를 만족시키는 식을 이쁘게 정리한 것 뿐이야. 따라서 일반으로 줬을 때 두 직선이 일치하게 한 조건은 뭡니까? 오케이. a-분의 a는 b-분의 b는 c-분의 c가 모두 같다. 그러면 평행은 어때? 얘 둘은 다르면 되죠. 얘 둘이 다르면 되겠죠. 그치? 얘 둘이 다르다는 얘기는 얘가 둘이 다르다는 얘기가 똑같으니까 얘는 같고 얘 둘은 다르면 되는 거야. 따라서 평행의 조건은 a-분의 a하고 b-분의 b까지는 같은데 c-분의 c까지는 같으면 안 된다는 얘기야.
자, 조금 더 편하게 기억하는 방법은 결국 얘를 표준으로 바꾸면 A하고 B가 기울기가 결정하죠. 그럼 기울기가 같다는 의미는 A하고 B가 같다는 얘기야. A끼리의 B랑 B끼리의 B가 같다는 거야. 기울기가 같다는 거는. 그 다음에 Y절편을 결정하는 거야. B하고 C죠. 그럼 Y절편이 같다는 얘기는 B하고 C의 B가 같다는 거야. 그럼 Y절편이 달라야 되는 얘기는 뭐야? B와 C의 B는 같지 않아야 된다는 뜻이겠죠. 그렇게 이미지를 가지고 생각해도 괜찮아. A, B는 기울기를 결정하고요. B, C는 Y절편을 결정해요. 그럼 기울기가 같다는 거는 A-분의 A랑 B-분의 A가 같아야 되는 거야. Y절편 같다는 거는 B-분의 B랑 C-분의 C가 같아야 된다고요. 다르면 달라야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만난다는 거야. 기울기가 달라야 된다고. 기울기가 결정하는 게 A하고 B니까 얘가 같지 않으면 되겠죠. 수직은요? 둘의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1 되는 거지. 둘의 기울기 곱하면 마이너스 사라질 거니까 B분의 A랑 B-분의 B랑 B-분의 A랑 A-랑 다 곱한 게 마이너스 1이 되죠. 근데 보면 A, B, B-는 마이너스 1. 그럼 갖다 끝나면 A, A-는 마이너스 B, B-로 쓸 수 있고요. 그죠? 가져오면 A, A- 더하기 B, B-는 0이라는 결. 다 똑같은 건데 그냥 모양을 이쁘게 정리한 것 뿐이야. 기억하기 쉽게.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1다. 일반일 때 어떻게 한다? A, A- 더하기 B, B-의 곱의 합이 0입니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이거는 중학교 때 아마 했을 거야. 그쵸? 여기까지는. 안 했니? 했니? 안 했니? 안 했던 것 같아. 안 했다고? 안 했어? 기억이 안 나네. 웬만 다 했었는데. 자, 없지 뭐. 처음 배운 건 배워야지, 그치? 자, 지금 수직선의 위치하면 이렇게 세 가지, 좀 더 디테일하게 쪼개면 네 가지가 존재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표준의 상태에서 훨씬 더 많이 쓸 거야. 기억하셔야 돼. 1차한다. 기울기도가 Y절편도 같다. 문자로 외우지 말고요. 말로 외우라고요. 기울기도가 Y절편도 같아요. 평행하다. 기울기는 같지만 Y절편은 달라. 만나면 기울기가 달라. 수직이면 기울기 곱이 얼마? 마이너스 1. 이렇게 한글로 외워주세요. 됐지? 자, 그게 일반으로 바뀌면 어떻게 된다? 1차면 A-분의 A는 B-분의 B는 C-분의 C가 됩니다. 평행하면 Y절편 다르기 때문에 A-분의 A랑 B-분의 B까지는 똑같은데 C-분의 C는 다릅니다. 필요 없고요. 수직 A, A- 더하기 B, B-가 0입니다. X의 개수끼리 곱한 거에다가 Y 개수끼리 곱한 거를 더하면 0이 되면 수직이 됩니다. 뜻이야. 선생님, 그냥 이렇게 바꾸 플레이어라 생각해도 돼. 근데 이제 다루다 보면 우리가 수학과 다르게 이런 개수들이 문자 그럴 때 엄청 복잡한 식으로 들어가잖아. 그치? 그럼 그거를 이렇게 또 바꾸는 자체도 이미 식이 많이 귀찮아진다고. 그 상태에서 또 이렇게 넘어가면 귀찮아서 그냥 있는 그대로 비교하는 게 더 편할 때가 많아요. 됐지? 아마 문제를 보다 보면은 내가 스스로 필요성을 느낄 수도 있어요. 아니면 계속 해도 돼, 이렇게. 자,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1번이죠? 1번. 점 2,3을 지나고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5의 평행한 직선이야. 자, 지난 시간 우리가 직선의 방식 얘기하면서 기울기를 주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 평행과 직선을 이용하는, 수직을 이용하는 거라 했어. 평행하다는 얘기가 기울기가 같은 얘기야? 같다는 얘기죠. 그럼 이 점을 지나면서 기울기 얼마짜 찾는 거야? 마이너스짜 찾는 거잖아. 그러면 y는 mx 마이너스 2 x 빼기 x1 더하기 y1 이렇게 바로 만들자고 그랬죠. 그렇게 연습했니? 중학교처럼 막 대입하지 말라고 그랬죠? 기울기가 m이고요. x1, y1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y는 m 거라고 x 빼기 x1 더하기 y1으로 바로 쓰는 연습하자고요. 계속 이렇게 쓸 거야 나중에.
그럼 정리하면 마이너스 2x 플러스 7이 되겠군요. 두 번째, 어디를 지나면서 2, 마이너스 4를 지나면서 3x 마이너스 y 더하기 1은 0의 수직인 직선을 안에서 구하라 그렇습니다. 그럼 또 역시 수직 얘기니까 뭐야? 기울기를 주는 거죠. 이 기울기 얼마야? y는 3x 플러스 1이니까 기울기 3이죠. 수직이니까 기울기 얼마나 얘기야? 마이너스 3분의 1이라는 얘기네. 이 점 지나면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3분의 1 직선이니까 y는 기울기 거라고 x 빼기 x1 더하기 y1 마이너스 3분의 1x 더하기 3분의 2 빼기 3분의 4 근데 더하기 3분의 2 빼기 4 마이너스 3분의 12 플러스 3분의 2 마이너스 3분의 10 이렇게 쓸 수 있겠다. 됐죠? 아무것도 아니네 그치? 아무것도 아니야. 자 밑에도 조금 까다로운 거는 점을 직접 안 주고 점을 뭐 내분점 외분점 등을 위해서 구하라고 주는데 내분점 외분점 다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잖아. 그러면 다 똑같은 문제니까 풀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 거 보겠습니다. 필살 2번 글쎄 위치관계에 대한 조건을 따지는 문제네. 자 2번 보시면 두 직선 x 더하기 ay 더하기 1은 0과 ax 더하기 2a 더하기 3y 더하기 3은 0이 서로 평행하도록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봐봐 일반형으로 써졌잖아. 그쵸? 그럼 이거를 물론 표준형으로 바꿔도 되겠지만 아이씨 물론 못 쓸 건 없어 그치? y는 걸로 바꾸는 건 가능하긴 하겠지만 그치? 싫어. 있는 그대로 연습하자 얘기야. 자, 일반인일 때 둘이 평행의 조건은 뭐였어요? A' 어느 쪽을 A 상관없어요? 방향 맞추시면 돼. 일로 갈까? 이거분의 이거 x의 개수 1분의 a는 y의 개수 a분의 2a 더하기 3과 같고 평행이니까 달라야 돼. 뭐분의 뭐는 1분의 3하고는 달라야 됩니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지. 됐지? 그러면 다르니까 신경 쓰지 말고 이거 풀면 되겠네. 대각선 곱하죠? a 제곱은 2a 더하기 3이 돼요. a 제곱 빼기 2a 빼기 3은 0이 돼요. 1, 3 따라서 a는 얼마다? 마이너스 1 또는 3이에요. 조심해야 돼. 얘도 와야 되니까 이제는 a가 마이너스 1이면 얼마 되니? 마이너스 1이지. 얘는 3이니까 다르다. 성립하죠. 괜찮지? 오케이. 근데 a가 3이면 이거 3이고 얘도 3이고 얘도 3이야. 얘는 1치가 되겠지. 이렇게 해야겠지. 괜찮아? 자, 분명히 외웠을 만한 어때? 가치는? 같아. 아니 나는 그래도 그냥 y로 바꿔서 풀래요. 그런 거 말이지 않겠음. 책임은 각자 지시고. 두 번째 볼게요. ax 더하기 a 더하기 2y 빼기 5는 0 a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3y 마이너스 1은 0이 서로 수직이 되는 정도까지 나왔어. 수직. 그럼 역시 얘도 일반이니까 표준을 바꿔서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1이다 이용하셔야 되는데 그냥 일반이니까 자체로 이용하자. 수직이 되는 조건이 뭐였어요? x의 개수의 곱과 y의 개수의 곱의 합이 0이 되는 거죠. a 더하기 얘 그러면 마이너스 3 a 플러스 2 곱의 합이 얼마 되는가? 0 되는 거겠죠. 정리합니다. a 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5a 마이너스 6은 0 따라서 a는 얼마다? 6 또는 마이너스 1이겠죠. 됐지? 양수 a라고 했네. 문제에서 양수 a가 얼마 된다? 6 따지면 되겠죠. 괜찮니? 별거 없죠.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저 개념에 적당하게 대입만 하시면 그냥 계산 문제들이야. 그래서 저것만 정확하게 머릿속에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이에 대해서 풀만한 게 있을까?
딱히 없을 것 같아. 문제가 좀 다른 조건이 kit된 것도 있지만 충분히 너네가 풀어낼 수 있는 것 같아. 자, 우리는 필수 이제 3번으로 갈게요. 성분의 수직 이등분선의 방정식이야. 자, 볼게. 찍어도 괜찮지? 이거 내용 정리되어 있죠? 책에. 다 있죠? 210쪽에 네모 박스에서 싹 다 있으니까 보면서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필수의 3번 봅니다. 우리는 수직 이등분선 방정식이야. 자, 이놈부터 한번 살펴보자. 수직 이등분선 하나의 직선이야. 그치? 어떤 성분을 수직으로 딱 반쪽에는 직선이 수직 이등분선이잖아. 그 직선의 방정식을 한번 찾아볼 거야. 그러면 뭐야? 어떤 이런 성분이 있어요. 얘 수직 이등분선 어디에 돼? 확인하면 이러면 한가운데를 지나겠지. 한가운데를 어떻게? 수직으로 지나야 될까? 이렇게. 그치? 그러면 이 직선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설명들을 해보자. 성질들을. 자, 이 직선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겠어? 이 두 성분의 한가운데, 즉 어디 지나는 거야? 중점을 지나죠. 그치? 이 직선은 중점을 지나. 그러면 직선에다 중점을 대입하면 뭐야? 성립하는 거네. 어떤 점을 지나면 그 점을 대입하는 거니까. 중점을 구해서 직선에다 대입하면 성립해야 된다고. 두 번째는 중점을 그냥 지나니? 수직을 지나잖아. 그러면 얘와 얘가 수직이네? 그러면 이놈의 기울기, 두 점 알면 기울기 구할 수 있죠. 이놈의 기울기 곱하기 얼마가 되니? 마이너스 1이 됩니다. 두 가지 조건을 이용하면 다 풀 수 있겠구나. 얘 좌표들이 있으면 이 흰색 성분의 기울기 나오지. 그러면 수직이 되기 위해서는 이 핑크색 수직 이등분선의 기울기 구해져 안 구해져? 구해지겠지. 여기서 얘가 2면은 얘는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야. 자, 수직인 조건을 이용해서 기울기를 찾았어. 그리고 어디를 지나야 돼? 이 둘의 중점을 지나야 되지. 중점 좌표 구할 수 있지. 그러면 기울기가 한 점을 찾았으니까 직선 만들 수 있어 없어? 만들 수 있네. 그게 우리 찾는 수직 이등분선이야. 따라서 수직 이등분선은 두 가지 조건이 있는 거야. 첫 번째 무슨 조건? 수직 조건. 두 번째 무슨 조건? 중점 조건. 수직이라는 조건을 이용해서 뭘 찾고요? 수직 이등분선의 기울기를 구하고요. 중점 조건을 위해서 지나는 한 점을 찾아야 돼. 기울기가 한 점 알면 직선 만드는 건 당연한 거겠죠. 기억하세요? 수직 이등분선은 자 이름에 나와 있잖아. 수직 조건, 이등분 조건. 이등분 조건이 바로 중점 조건이니까. 수직 이등분선은 수직 조건과 이등분 조건, 중점 조건을 이용해서 풀면 돼. 문제 보겠습니다. 한번 뭐라 되냐? A는 A가 얼마? 0,4고요. B가 3,1에 대해서 수직 이등분선의 방정식을 구하라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수직 조건. 자 기울기 얼마야? A의 기울기는 요거 빼기 요거분의 3분의 요거 빼기 요거 마 4 얼마다? 마이너스 1이네? 따라서 수직 이등분선의 기울기는 얼마 되니? 이렇게 되겠죠. 곱해서 마이너스 1 되니까. 그 다음에 자 중점 M은 얼마니? 더해서 나누기 2 2분의 3 더해서 나누기 2분의 5 이 중점을 지나야 되겠죠. 기울기가 1이면서 이 중점을 지나는 직선 찾으면 끝나는 거네. Y는 기울기 1 바라고 x 빼기 x1 더하기 y1 따라서 y는 x 플러스 1이 되겠네. 안 힘들지 그치? 자 지금 하면 안 힘들어. 근데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 수직 이등분선을 구하세요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말 없이 문제 풀다 보면 어떻게 돼? 우리가 어떤 직선의 방식을 구해야 될 필요가 있잖아. 근데 그 직선의 정체가 바로 또 두 점의 한가운데를 지나야 된다. 그럼 그 직선 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제. 수직 이등분선 구할 수 있어. 자 수직 조건과 중점 조건을 이용해서 구할 수 있습니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밑에 쭉 내려가면 똑같은 문제들이죠. 3자의 3번 한번 볼까요? 거꾸로 줬지? 좌표를 제대로 안 줬어. 얘의 수직 이등분선의 방정식이 얼마다? x 빼기 2y
더하기 3은 0이야. 자, 그럼 얘를 표준 한번 바꿔볼까요? y는 꼴로 y는 2분의 1x 더하기 2분의 3이야. 됐지? 이 두 점을 지나는 수직이등분선의 방정식이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야. 그럼 당연히 뭐야 돼? 자, 수직 조건에 의해서 기울기를 확인하니까 수직 조건은 자, 이러면 기울기 얼마야? 4 빼기 마이너스 2, 4 플러스 2분의 b 빼기 a. 맞죠? 얘가 얼마가 되니? 얘 2분의 1이니까. 아, 2분의 1이지. 아니, 미쳤지. 얘 기울기가 수직이 돼야 되니까 수직인 직선의 기울기가 2분의 1이면 얘 기울기가 얼마가 돼야 돼?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래. 이 기울기가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럼 b 빼기 a는 6이 마이너스 12가 되겠죠. 됐니? 자, 두 번째는 무슨 조건? 중점 조건이야. 이 놈이 얘 둘의 중점을 지나는 거지. 그럼 중점 구하면 2분의 띵띵 더하면 2분의 a 더하기 b. 그러면 얼마야? 1,2분의 a 더하기 b를 지나게 돼 있어요. 맞지? 당연히 지나니까 대입하겠지. 대입하면 y에다가 2분의 a 더하기 b를 넣고 x에다 1을 넣고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네. 그러면 a 더하기 b는 여기가 2가 또 곱하면 4 이렇게 나오겠네. 자, 얘랑 얘를 곱하면 되겠구나. 둘을 더하면 a 사라지고 2b는 더하면 마이너스 8 b는 마이너스 4. 그럼 a는 8 이렇게 구해지네. 그치? 좌표를 주고 수직이동선을 구하든 수직이동선을 주고 좌표를 구하든 방법이 달라질 건 하나도 없다. 수직 조건과 중점 조건을 활용해서 풀자. 됐지? 자, 그러면 이제 얘를 또 활용하는 게 하나 더 나올 거야. 필수의 4번. 시험 완전 단골. 자, 우리가 두 직선의 위치 관계를 살폈잖아 지금. 자, 이제는 세 직선의 위치 관계를 볼 거야. 한번 정리를 해볼게. 어떻게 나올 수 있는지. 세 직선의 위치 관계는 서로 다른 세 직선의 위치 관계야. 일치하는 거 없이 서로 다른 세 직선의 위치 관계. 됐지? 자, 첫 번째 어떻게 했겠어? 첫 번째. 세 개가 나란히 평행할 수 있겠죠, 이렇게. 셋 다 하나도 만나는 게 없어요. 두 번째는 뭐 있겠냐? 세 개 중에 두 개가 평행하고 하나는 만날 수 있겠지, 이렇게. 세 번째는 세 개가 다 안 평행해서 다 서로 만날 수 있겠죠. 아니? 세 개가 전부 평행한 경우, 셋 중에 두 개만 평행한 경우, 평행한 게 하나도 없는 경우, 이렇게 나눌 수 있어. 근데 이 경우에 좀 특별한 경우가 하나 또 있어요. 세 개가 다 안 평행해서 만나긴 하는데 어떻게 만나는 거야? 우연히 한 점에서 만날 수 있잖아. 이렇게 네 가지가 존재해. 세 직선의 위치 관계는 서로 다른 세 직선의 위치 관계는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혹시 이거 말고 돼 있니? 서로 다른 세 직선이야? 포개지지 않는 거? 두 직선의 위치 관계는 평행하다. 일치하는 거 없기 때문에 평행하다 아니면 만나도 밖에 없잖아. 그치? 평행하다 아니면 만나도 밖에 없기 때문에 평행한 게 세 개인 경우, 평행한 게 두 개인 경우, 평행한 게 하나도 없는 경우, 그래서 특별히 한 점에서 다 만나는 경우 이렇게 있을 수 있어. 근데 문제에서 이런 식으로 직접적으로 설명해주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야. 세 직선이 모두 평행할 때 이렇게 말 안 한다고요. 시시하니까. 세 직선 중에서 두 개가 평행할 때 이렇게 안 한다고요. 오늘 뭘로 설명하냐면, 자, 첫 번째는 교점의 개수를 가지고 설명한다. 세 직선이 만나서 생기는 교점의 개수가 몇 개? 한 개일 때 이걸 말하는 거예요. 세 직선이 만나는 교점 개수 몇 개? 두 개일 때. 교점에서 몇 개일 때? 세 개일 때. 교점에서 몇 개일 때? 한 개일 때. 이렇게 하는 거야. 그지? 그럼 우리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으냐? 세 직선의 위치 관계 이 네 가지가 머릿속에 딱 그대로 자리 잡고 있어야 돼. 그려놔야 돼. 그려놓고 문제에서 설명하면 이 그림지에서 해당되는 걸 찾아서 그 조건을 따져주시는 거라고요. 됐지? 자, 두 번째는 뭘로 구분하냐면
평면이겠어. 영역이겠어. 직선에서 나눠지는 영역이겠어. 또는 평면이겠어. 이렇게 나온다고. 그러면 자, 전체 평면이 몇 개로 쪼개지니? 4개로 쪼개지죠. 그지? 전체 평면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몇 개? 6개로 쪼개지지. 너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로 쪼개지지. 너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넌 6개. 아, 너 둘은 6개가 똑같네. 문제 어떻게 나오냐? 서로 다른 세 직선이 평면을 6개로 나눌 때. 그 뭐야? 이런 경우와 이런 경우가 틀린 얘기야. 오케이? 자, 그 다음 또 어떻게 보냐면 삼각형을 만들 수 있냐? 안 만드냐? 자, 이 삼각형 만들어져? 안 만들어져. 삼각형 만들어져? 안 만들어져. 삼각형 만들어져? 안 만들어져. 삼각형 만들어져? 안 만들어져. 그래서 삼각형을 만들 때 또는 삼각형을 만들지 않을 때는 뭐야? 만들지 않을 때 어떻게 돼? 이 경우 다 따져야 되는 거야. 보통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삼각형을 만들 수 없을 때 나오는데 이렇게 따져야 돼. 됐지? 자, 그럼 이 표의 내용들이 머릿속에 딱 정리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이것도 필요 없어요. 그림이 있으면 개수든 다 셀 수 있어 없어? 있죠. 셋의 위치 관계를 머릿속에 그림으로만 정리해 주시면 뭘 물어보든지 이 그림을 쫙 그려놓고요. 해당되는 걸 탁탁탁 찾아서 그거에 대한 조건들을 풀어주시면 되는 거야. 자, 어디 정리되어 있나? 자, 우리 222쪽에 예제 밑에 숫자 밑에 지금 어때? 세 직선이 삼각형을 이루지 않는 경우만 얘기해놨죠. 그렇죠? 우리 어떻게 할까? 꼭 그것만 묻는 게 아니란 말이야. 여기는 삼각형에 대한 얘기만 하고 있지만 실전 문제에서는 다른 걸 물어볼 수도 있어요. 볼까? 229쪽 한번 풀어볼래? 10번 뭐라 돼 있어? 서로 다른 세 직선에 의해서 좌표 평면이 4개의 영역으로 나눠질 때에 돼 있죠. 어디 있어? 4개로 나눠진 거. 아, 3개가 다 평행하다는 얘기야. 어떻게 푼 거야? 저런 식으로 다른 그치? 다른 표현들로 문제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다 정리를 해주면 좋겠어요. 시험에서는 어느 게 나올지 알 수가 없으니. 물론 삼각형에 아주 제일 많이 내긴 하는데 그래도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 오케이? 그럼 이따가 시간 줄 때 이거 정리하시는 거야. 빈칸 같은데 빈 공간에 정리를 살짝 해두세요.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4번에 풀자. 세 직선 x 빼기 y는 0. 그 다음에 x 더하기 2y 빼기 4는 0. 2x 빼기 2y 빼기 10은 0이. 자, 이 세 직선이 뭐라고 했어? 삼각형을 이루지 않을 때에 돼 있습니다. 그럼 어때? 이 경우 다 삼각형인 거야. 근데 봐봐. 얘의 길이는 얼마야? 1. 맞지? 얘의 길이는 얼마야? 마이너스 2분의 1. 이미 둘은 평행하게 걸렸죠. 얘는 기울기가 안 되어져 있잖아 지금. 기울기가 안 되어져 있으니까 또 y값을 바꿀까? y는 a분의 2x 빼기 a분의 10. 기울기가 안 되어져 있으니까 얘는 얼마든지 될 수 있지만 얘들은 받기 힘들어. 1번 경우는 절대 될 수 있다 없다? 없죠. 이 세 가지를 다 따져야 되는데 얘는 따질 필요가 없어요. 자, 그럼 이것 봐야겠네. 첫 번째, 삼각형 안 만들려면 대직선에서 두 직선이 평행하면 되는 거야. 됐지? 자, 두 직선의 평행은 또 두 가지 나눌 수 있겠네. 얘랑 평행할 수도 있고 얘랑 평행할 수도 있겠죠. 그럼 얘랑 평행하면 여기 있는 기울기 a분의 2가 얼마가 되느니 1이 되면 되겠죠. a가 얼마야? 2가 되면 되는데 그러면 20을 넣으면 y절편 다르니까 평행 만족한다. 됐죠? 그 다음에 얘랑 평행할 수 있잖아. a분의 2가 얼마 되는데? 마이너스 1 되면 되겠죠. 따라서 얘는 얼마야? 마사. 자, 마사를 집어넣으면 y절편 다르죠? 역시 평행하겠네. 이 경우도 둘씩 평행하니까 이번과 같은 경우로 삼각형 안 만들어줄 거야. 괜찮지? 자, 그 다음에 놓치기 쉬운 게 보통은 여기 생각 못해서 놓죠. 그래서 선생님이 머릿속에 기억을 4가지 다 하고 있으라는 얘기야. 저 생각만 한다고요.
세 개가 만나는데 어때?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도 빠지지 말고 따져야 된다고요. 자, 그럼 어떻게 할 건데? 얘를 일단 모르니까 두고요. 자, 세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난다는 건 다른 표현으로 두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나고 있는데 그게 나머지 한 놈도 지나면 되는 거잖아. 두 직선이 어디선가 만나고 있는데 그 점을 누가 지나면 돼? 얘가 지나면 되는 거야. 그렇게 생각했지. 그럼 둘의 교점을 먼저 구할게. 둘의 교점은 자 이렇게 해서 풀자. x는 y니까 y 자리에 x를 집어넣으면 3x 빼기 4는 0이 되겠고요. x는 얼마다? 3분의 4가 되겠네. 따라서 둘의 교점은 x, y 자리 똑같으니까 3분의 4, 3분의 4가 되겠죠. 이 둘의 교점을 나머지 한 직선이 지나면 되는 거라고요. 얘가 여기를 지나면 되겠죠. 뭐 한다? 대입한다. 3분의 4 집어넣으면 3분의 8. y를 3분의 4 집어넣으면 3분의 4a. 빼기 10은 0. 자, 3분의 4a 넘어갔어. 3분의 8 빼기 3분의 30. 3분의 22. 마이너스 3분의 22가 되겠죠. 3 곱하면 찍찍 a는 마이너스 4분의 22. 마이너스 2분의 11도 괜찮아요. 따라서 만족하는 a는 몇 개 나온다? 이렇게 3개가 구해진다. 이거 서술형도 잘 나오고요. 출제가 많이 돼. 왜? 일단 세지의 위치관계를 알고 있어야 되고, 그렇지? 자, 빠짐없이 해당되는 경우를 다 구해야 되기 때문에 얘를 제일 많이 물어본 이유가 있겠죠. 세 가지를 다 봐야 되기 때문에. 이걸 빼더라도 두 가지를 봐야 되기 때문에. 한 개만 구하는 거라면 어때? 뻔해서 가급적이면 질문 하나에 두 가지 이상을 물어보는 게 더 선생님들이 선호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래서 많이 내는 거고요. 물론 다른 것도 다 충분히 낼 만한 가치가 있는 것들이야. 4-2은 어때? 세 직선을 둘러싼 삼각형이 어이씨 뭐야? 특별히 또 직각삼각형이라 그러네? 그럼 직각삼각형은 뭐가 되니? 수직이면 되겠지? 셋 중에서 뭐야? 두 개가 수직이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 두 번째, 세 번째 직선은 절대 수직은 아니잖아. 맞죠? 그럼 결국 뭐야? 제일 첫 번째 있는 직선이 두 번째와 수직일 수도 있고 세 번째와 수직일 수도 있겠죠. 그렇게 따져주시는 거야. 그럼 수직 조건을 따지는 문제니까 또 결국에 5b 마이너스 1보다 2에서 풀어주시면 되겠죠. 할 수 있겠죠?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직선의 위치관계, 두 직선의 위치관계, 그리고 마지막에 세 직선의 위치관계까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정리하려면 분명히 정리하셔야 돼. 그 머릿속에 안 들어있으면 문제를 풀 수가 없잖아. 그치? 꼭 정리해야 될 개념들이니까 정리해 주시고 문제 풀면서 얘들을 활용을 해봅시다. 자, 일단 한번 끊어줄래요?